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혈당에 관해 알아보고 해결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시니어 바른건강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혈당과 당뇨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혈당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포도당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얻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는 식사 여부나 시간에 따라 늘 변화하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준답니다. 반면에 당뇨병은 바로 이 혈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만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혈당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혈당을 가장 빠르고 크게 올리는 1순위 음식은 정제당인 설탕입니다. 왜 1순위인가?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믹스커피, 시럽 등의 설탕과 정제당이 혈당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흡수는 빠르고 혈당을 가장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씹지 않는 당은 방어장치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액상당류는 씹는 과정과 소화 지연이 없습니다. 위를 거의 바로 통과해서 소장에 즉시 흡수됩니다. 액상당류는 혈당이 가장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둘째, 천연이라는 착각을 줌으로 인해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과일 주스도 섬유질을 제거하고 당을 농축시키므로 생과일 1개와 주스 1컵의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셋째, 인슐린 과부하의 시작점입니다. 혈당의 급상승을 가져오고 인슐린 대량 분비를 일으킵니다. 또한 반복 시 인슐린 저항성, 가속을 가져옵니다. 넷째, 가장 적은 포만감으로 가장 큰 반동을 가져옵니다. 배는 안 부른데 혈당은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강한 피로로 인하여 단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특히 최악의 타이밍은 아침 공복에 음료를 마시고 운동 후에 당 음료를 마시고 졸릴 때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체법은 무엇일까요? 탄산음료는 무가당 탄산수와 레몬으로 바꿔줍니다. 청량감은 유지하는데 당은 0g입니다. 주스는 통과일로 바꾸어 먹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 혈당 상승을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아메리카노와 견과류로 바꾸고 카페인은 유지하되 혈당 스파이크는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럽은 계피, 코코아 파우더인 무가당으로 단맛의 착각을 주지만 실제 당류는 없습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설탕은 마시는 순간 혈당을 때립니다. 2순위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혈당의 나쁜 이유는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 케이크는 소화가 빠르고 포만감이 짧습니다. 첫째, 이미 잘게 부서진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제거되어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장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순식간에 분해가 됩니다. 둘째, 혈당은 빨리 오르고 내려오는 것도 빠릅니다. 혈당의 급상승으로 인슐린 과다 분비가 됩니다. 곧 저혈당 느낌을 발생하여 또 먹고 싶다는 신호를 발생합니다. 셋째, 씹는 시간이 짧으므로 포만감 신호가 늦게 나타납니다. 빵, 면은 씹을 필요가 거의 없어서 뇌가 배 불렀다라고 인식하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넷째, 단독 섭취가 가장 위험합니다. 빵이나 면만 먹을 때입니다. 빵이나 면은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없어 혈당 완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생깁니다. 빵은 배부름의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으므로 급격한 졸림과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단 음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혈당 덜 올리게 먹는 핵심 한 줄입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 치즈, 고기, 견과류를 곁들이면 흡수 속도가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통밀과 잡곡을 선택합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충시킵니다. 공복에 빵과 면은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공복엔 정제 탄산수로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의 최강 조합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인 야채를 같이 먹는 것이고 공복에는 피하는 것입니다. 3순위는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유는 흰쌀밥 단독으로 먹을 때나 과하게 섭취했을 때, 특히 공복일 때, 반찬 한두 가지로 식사할 때입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의 결정판인 이유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미네랄 대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빨라 포도당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둘째, 밥만 먹는 식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찬 가지수 부족은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혈당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혈당이 급등하게 됩니다. 셋째, 공복에 흰쌀밥은 혈당 스파이크 최강의 조합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므로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어 이후 급격한 피로나 졸림의 현상이 찾아옵니다. 넷째, 한국 식단 특성상 반복 노출이 문제가 됩니다. 하루 두세 끼는 기본이 밥입니다. 국과 김치와 밥의 구조는 단백질의 부족으로 혈당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가 잦다면 의심해 보세요. 밥 먹고 졸리고 무기력할 때 금방 다시 배고픔의 증상이 나타나고 식후에는 단 음식이 당기는 증상이 잦다면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흰쌀밥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밥 먼저 해서 반찬을 먼저 섭취하시는 것으로 바꾸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므로 혈당 상승 속도가 낮아집니다. 밥은 한 공기에서 3분의 2 이하로 줄이기. 그러므로 총 탄수화물 양 자체를 줄여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킵니다. 계란,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인슐린 반응은 안정되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잡곡 30% 이상의 혼합을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보강하므로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을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4순위는 튀긴 전분류입니다. 혈당의 치명적인 이유는 전분과 기름 조합인 감자튀김과 튀김옷을 입은 음식들은 혈당과 인슐린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첫째, 전분이 설탕처럼 바뀝니다. 감자, 밀가루 전분은 고온에서 조리되면 소화 속도가 더 빨라지므로 입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둘째, 기름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특히 반복 사용하는 튀김 기름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가 됩니다. 셋째, 천천히
내려가지 않는 혈당이 더 문제가 됩니다. 혈당은 오르는데 기름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는 느림으로 췌장에 장시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넷째, 포만감은 있는데 에너지는 불안정합니다. 기름 때문에 배는 부른데 실제 세포 에너지는 불안정합니다. 식후에 졸립고 무기력하고 더 먹고 싶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위험한 조합은 감자튀김과 콜라의 조합, 튀김류와 흰쌀밥의 조합, 치킨과 맥주의 조합입니다. 덜 위험하게 먹는 법입니다. 튀김은 식사의 주가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메인이 되면 혈당 부담이 폭발합니다. 먼저 단백질과 채소를 먹은 다음에 튀김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확실히 늦춰줍니다.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와 오븐 조리를 권장합니다. 기름 흡수를 낮추고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같은 날 단 음식 추가는 금지입니다. 튀김류와 당의 섭취는 혈당 최악의 조합입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튀김은 혈당을 세게 올리고 오래 붙잡습니다. 5순위는 달콤한 가공 간식입니다. 이것들, 시리얼, 에너지바, 달달한 요거트가 더 위험한 이유는 건강해 보이지만 당 함량 높습니다. 첫째, 건강한 이미지가 경계를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시리얼, 에너지바, 요거트는 다이어트와 운동 또는 아침 식사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설탕과 시럽 그리고 농축과 당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액상과 분말화된 당은 흡수 속도가 초고속입니다. 요거트나 시리얼의 코팅당과 에너지바 속의 시럽은 씹는 과정이 거의 없으므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셋째, 단백질 있어도 당이 더 많습니다. 단백질 10g을 강조하지만 당 15g에서 25g이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넷째, 포만감에 착각을 가져옵니다. 처음엔 든든한 느낌을 주지만 한두 시간 뒤 강한 허기가 찾아올므로 또 간식을 찾게 됩니다. 특히 속기 쉬운 문구. 무가당이란 문구는 과일 농축액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지방이란 문구는 당으로 맛을 보충합니다. 에너지 보충이란 문구는 설탕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먹는 법입니다. 라벨을 먼저 확인합니다. 당 10g 이하를 1회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독 섭취를 금지합니다. 단백질과 견과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형 위주로 섭취하시고 액상이나 코팅당 등의 제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체물 선택하기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베리는 소량으로 통기리인 오트밀과 견과류, 삶은 달걀과 치즈 한 조각으로 먹는 것입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건강해 보일수록 당을 의심하라입니다. 혈당에 좋은 채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잎채소류는 시금치, 상추, 케일, 치커리 등이 있습니다. 혈당에 영향이 거의 없고 식후 혈당 완충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십자화과 채소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셋째, 열매 채소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입니다. 수분이 많고 당이 낮아 부담이 적어요. 넷째, 버섯류는 표고, 느타리, 새송이입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씹는 시간이 길어요. 다섯째,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혈당에 좋은 과일은 소량이라도 단독 섭취 금지가 원칙입니다.
첫째, 베리류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입니다. 당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둘째,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과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자몽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식후의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키위는 반 개나 한 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섬유질 대비해서 당 부담이 적어요. 혈당 관리 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입니다. 말린 과일, 과일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실전 한 줄 공식입니다. 채소는 자유롭게, 과일은 소량으로 식후에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바른건강에서 앞으로도 혈당, 간, 관절, 대장처럼 매일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함께 보면 좋을 분들께도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니어 바른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